네, 6월 폭염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영남에서는 낮 수온주가 36도를 넘어 6월 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기다리는 비 소식은 없고 불볕더위만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폭염 상황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역시 더워지니까 또 나오셨네요. 네. 어제 낮에 또 서울도 엄청 더웠거든요. 네. 그런데 영남이 36도를 넘는 또 비공식적으로는 37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6월 관측 사상 최고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폭염이 지난 16일에 서울과 경기 그리고 충청, 호남 지역에서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매일 특보 지역이 늘고 있고 그리고 폭염에 대한 강도도 강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흘째 거의 폭염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그래픽을 통해서 보시면 어제 경남 합천과 밀양, 경북 의성, 상주 그리고 전북 장수 중에서 낮 최고 기온이 6월 날씨로는 관측 사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예. 합천이 36.5도를 기록했습니다. 밀양과 의성, 상주 역시 36.1도를 보이면서 역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6도를 넘는 굉장히 뜨거운 날씨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창도 35.3도, 문경이 35.1도. 그래서 거의 영남 지역은 거의 지역 관측 사상 역대 가장 더웠거나 두 번째로 뜨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비공식 기록입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구 달성구에서도 37.2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직접 관측하는 곳은 아닙니다만 무인 관측 장비이긴 합니다만 비공식적으로 대구에서도 역시 가장 뜨거웠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상 낮 기온이 광주가 34도, 대구가 35도가 예상됩니다. 어제만큼 남부지방은 굉장히 뜨겁겠고요. 중부지방도 서울이 32도가 예상되고 대전 33도, 춘천 31도. 그래서 이 중부지방에서도 폭염주의보에 달하는 상당한 불볕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네, 아까 폭염특보 지도 보니까 상당히 빼곡하게 지금 폭염특보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 곳들은 광주와 대구, 경북 구미, 경남 밀양, 강원 정선. 그래서 거의 남부지방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 지역 17개 시군에 해당이 되는데요. 낮 기온이 35도 안팎에 달하는 굉장한 불볕더위가 오늘도 나타나겠고요. 폭염주의보는 서울과 세종, 대전, 저희 전국 대부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라색, 옅은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들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곳들이고 낮 기온이 33도에 달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더위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폭염특보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지역도 늘고 있는 상황에다가 강도도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폭염특보가 추가로도 내려지거나 주의보에서 경보로 단계가 격상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뭄도 심하고 또 녹조도 계속해서 번지고 있고 이번 불볕더위가 좀 끝나고 시원하게 비라도 내리면 좋을 텐데 이번 주에 어떻게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비 소식 없고 덥고 그리고 이 불볕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픽을 통해서 좀 보시겠는데요. 서울의 기온이 오늘 32도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30도를 넘는 더위가 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 돼서야 이제 30도 밑으로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대구 마찬가지로 오늘 35도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33도, 34도, 32도 그래서 폭염 경보에 달하는 이 불볕더위가 한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좀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만 역시 이번 주 주말까지 해서 굉장한 불볕더위가 쭉 이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비 소식이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올해 평년 강수량의 절반 정도 비가 좀 내렸는데 1973년에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적게 내린 올해 바로 한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뭄이 상당히 극심하고 녹조도 번지고 있는데 비도 오지 않고 불볕더위만 계속되기 때문에 가뭄과 녹조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나기도 굉장히 강하게 내렸고 골프공만한 우박도 떨어지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안 오는 이유, 또 땡볕더위만 이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폭염의 원인은 한반도 남쪽 그리고 이 서쪽에서 상당히 뜨거운 공기 그리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지역으로까지 폭염이 계속해서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보시면 고온의 공기가 중국 내륙 쪽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륙에서 들어오는 공기는 아무래도 바다 쪽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날씨는 고온 건조한 날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건조한 날씨는 구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이제 구름이 없고 그러다 보면 햇볕이 지면에 계속해서 내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남쪽에서 더운 공기도 들어와서 공기도 뜨겁고 지면도 상당히 가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좀 폭염 경보에 달하는 그런 더위가 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또 서쪽에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팬 현상으로 인해서 동쪽 쪽이 좀 뜨겁게 달궈지는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열기만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폭염이 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비가 계속해서 안 온다면 가뜩이나 농민들 좀 시름이 깊을 텐데 가뭄 걱정입니다. 앞으로 가뭄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지금 충남 서부 지역 그리고 경기 지역이 가뭄이 가장 극심한 곳들 중에 한 곳입니다. 예. 그래픽을 통해서 기상학적 가뭄을 좀 보실 텐데요. 충남 서부와 호남 일부 지역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한 가뭄이 들어있는 곳들이고 충남과 호남, 영남 일부 지역은 빨간색으로 들어 있습니다. 역시 가뭄이 들어있는 지역들이고 내륙 대부분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약한 가뭄이 들어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영남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 색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뭄이 상당히 극심하고 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가뭄의 발생 면적 지역이 5,400헥타르입니다. 우리가 축구장 하나 면적이 1헥타르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축구장의 5,000개 면적에 달하는 지역들에서 가뭄이 굉장히 극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적게 내리다 보니까 역시 저수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의 50%도 채 되지 않는 지역들, 경기와 충남 지역 그리고 일부 호남 지역에 상당히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41%까지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서 비가 내리지 않고 불볕더위가 계속되다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수분들이 계속해서 마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농가의 피해가 계속해서 좀 극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마도 늦게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6월에 더우니까 7, 8월 한여름엔 얼마나 더울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이 한여름 더위는 어떻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의 불볕더위,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7월 달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제 뭐 오늘부터 평년으로 본다면 오늘부터 해서 장마가 사실상 시작돼서 앞으로 뭐 한 이번 주까지는 장마가 중부지방까지는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보셨다시피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장마가 늦게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예상대로라면 중부지방에서는 장맛비가 좀 적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맛비가 적게 내린다는 것은 지금 중부지방의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데 중부지방의 가뭄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겠고 역시 맑은 날씨가 지속되다 보니까 불볕더위도 장마 기간 내내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장마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의 더위와 달리 이제 찜통 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예. 지금은 불볕더위라고 해서 이제 나무 그늘 밑에 있으면 좀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이제 장마가 끝나는 7월 중하순부터 해서 8월, 9월까지는 우리가 나무 그늘에 가거나 어디에 가더라도 공기가 상당히 습하기 때문에 더위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좀 짜증나는 더위가 이어지곤 합니다. 다만 작년만큼의 어떤 폭염, 찜통 더위는 아닐 것이다라고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여름은 여름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난 다음에는 굉장히 좀 찜통 더위 그리고 체감적으로 심한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여름철 하면은 또 이제 태풍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태풍은 한 2개 정도가 한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예, 더위를 견딜 수 있는 방법 또 대책이 역시 필요해 보이는데 이렇게 더위가 심하고 또 오존이 말썽일 때 시청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예, 일단은 자외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나가보시면 햇볕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역시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 등을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제를 좀 꼼꼼히 발라주셔야 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수십 분 동안 햇볕에 노출되면 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사병, 열사병은 역시 장마가 끝나고 찜통 더위가 있을 때 굉장히 심하긴 합니다만 요즘 같은 때 뭐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체온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한 대비도 좀 충분히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후 시간대 외출을 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오존이 요즘 굉장히 극심합니다. 오존주의보가 굉장히 많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좀 아무래도 먼지보다는 좀 덜 인식하기 마련이거든요. 오후 2시
4시부터 6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외출을 한다면 땡볕을 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늘에 있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아스팔트 주변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네. 오존이 굉장히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차도보다는 아무래도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집안에서 창문을 좀 닫아가지고 외부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 좀 잘 기억하셔가지고 올여름 좀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